국방과학연구소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에서 정전폭탄, 소위 말하는 블랙아웃 밤을 개발했다고 아주 희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전기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탄소 섬유가 방출이 된답니다. 방출되면 이것이 송전선에 방출돼 가지고 막 흩어지면서 송전선에 걸리면은 그게 합선이 돼서 사실 정전이 된다는 원리인데, 국방부는 2017년 ADD 입장은 이미 개발은 다 돼 있는 거다. 국방부는 2017년 개발비를 국방계획에 5억 원을 태워놨다. 다른 기사를 보면 기재부에서 돈 안 주려고 했다가 다시 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제가 사실을 확인을 못하고 기사로만 읽은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산이 태워져서 2017년부터 개발을 하면은 2021년 4년 후에는 수백 대가 실제로 배치될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희소식인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니컬한 게 아닙니다. 이걸 봤을 때 저는 상당히 한편으로 국방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ADD도 노력한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새로운 군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북한이 EMP, 소위 말하면 Electromagnetic Pulse, 소위 말하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군의 지휘 통신체계나 통신장비나 통신체계나 여러가지 그 센시티브한 무기체계를 흐리게, 주파수를 안테나에 접근되는 주파수를 제대로 안테나가 잡지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통신체계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EMP,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벌써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만 해도 10년이 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8년이 넘었습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우리도 EMP 대비 시설이 필요하다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EMP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을 폭발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감마선으로서 어떻게 다른 장치와 그걸 이온화시켜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기 전문가도 아니고 핵폭탄 전문가도 아니니까, 어쨌든 이온화시켜서 다른 물질로 만들어서 제대로 상대방의 통신체계, 예민한 지휘체계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핵폭탄, 이거 중요한 것은 폭발력이기 때문에 핵폭탄이 아닌, 핵이 아닌 다른 고강도의 폭발물로 폭발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감마선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MP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Nuclear EMP와 Non-Nuclear EMP입니다. 핵 EMP와 비핵 EMP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도록 안 돼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북한의 EMP가 나올 때에 NEMP, Nuclear EMP 얘기가 나올 때, 우리 ADD나 국방부는 10년 전에 NNEMP, Non-Nuclear, 비핵 EMP를 개발하는 걸 착수를 했어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EMP 파워가 번개보다도 100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밀 유도탄보다도 30배가 넓은 지역까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핵폭탄 터뜨려서 이와 같은 EMP를 인명은 피해를 주지 않고 살상은 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전략 지휘체계,
통신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죠.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없는 나라이면 난 뉴클리어 EMP를 개발했어야 됩니다. 10년 전부터. 지금 왔어. 이 ADD 노력한 것을 제가 아주 소위 말하는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혹은 군이 적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는 정신을 가졌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뉴클리어 EMP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난 뉴클리어 EMP를 10년 전에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정전 폭탄 블랙아웃 밤을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 터지면 북한에 있는 군사시설 지휘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불꽃처럼 튀어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소위 말하는 송전시설하고 들어붙어가지고 합선이 돼야만 이것이 제 역할을 합니다. 저는 EMP와 이 블랙아웃 밤을 비교하니까 마치 무슨 한쪽은 뭐 미사일 가지고 뭘 쏘는데 한쪽은 수류통과 뭐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북한이라든가 군 무기는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ADD가 이런 안건을 내고 국방부도 상당히 익사이팅해서 흥분해서 내는데도 야 이게 정말 유사시 북한의 군사시설을 지휘체계를 미사일 기지를 미사일 시스템을 우리가 박살낼 수 있구나. 마비시킬 수 있을 거구나. 확신이 안 듭니다. EMP도 약점이 있습니다. 안테나와 연결된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치명적인 상해를 줄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휴대용 무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피해가 아주 적습니다. 그럼 블랙아웃 밤은 어떻습니까? EMP 개발 안 한 대신에 NNEMP 우리는 핵무기 핵폭탄 EMP를 가질 수 없으니 비핵폭탄 고폭의 다른 폭발 장치를 통한 EMP를 개발해서 실제로 북한의 EMP 능력 이상으로 능가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블랙아웃 밤 자체가 북한의 EMP를 넘어설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지휘체계, 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기후에는 영향 안 받습니까? 합선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합선된 것이 아주 분산되고 그 힘이 미약해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치명적으로 EMP는요 지하에까지 파고듭니다. 그뿐 아닙니다. EMP는 전기 케이블도 통해 들어가고 환기통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근데 이 블랙아웃 밤이 환기통을 타고 들어가고 전기 케이블을 통해 들어갑니까? 송신시설에만 송전선에 걸려가지고 합선이 된다고 하면 송전선에 안 걸리면 다시 말하면 북한처럼 전기를 우리처럼 풍족하게 공급을 못하는 체계에서 걔들이 훈련했을 건 뭡니까? 전기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안테나라는 체계의 어떤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얼마 동안 해왔겠습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대낮같이 밝은 데서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공군 훈련도 하고 군사 훈련도 했습니다. 북한의 소위 말하는 공군이 군사 항공기, 폭격기가 우리보다 숫자는 더 많지만 그 성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낡았습니다. 숫자로는 가지고 있는 보유 대수로는 우리 2배가 넘습니다만은 북한 공군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적정 수준의 훈련의 20%도 제대로 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전투기 자체가 너무 소련서, 구소련에서 가져온 낡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주 가져왔을 때 5, 60년대 가져왔을 때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미국에서 가오는 F기종, F-15, F-16, F-15K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그기와는 우리 성능이 훨씬 북한이 소련에서 가져온 미그기와는 우리 성능이 더 월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정예의 공군 파일럿을 갖고 있습니다. 걔들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멋있게 스크램블 해서 출격해가지고 상대방을 폭격하는 훈련이 우리만큼 안 돼 있다고요. 그럼 걔들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공력을 통해서 우리 공력으로 날라와 공격하는 방법을 반드시 훈련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전쟁 개념, 우리의 전장 개념, 우리의 전쟁 기술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훈련을 기준으로 한 정상적인 송정 기술을 피해를, 데미지를 주면은 그쪽의 지휘체계, 통신체계가 마비가 돼버린다. 제 역할을 못한다. 과연 우리가 생각한 만큼 북한의 미사일 체계나 지휘 체계나 통신 체계에 혹은 핵심 군사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랙아웃 밤을 만들어낸 ADD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것이라도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만 북한의 전략 전술 무기를 보면은 그들이 핵으로 만든 EMP를 만들 때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었으면 난뉴클리어 비핵 EMP를 블랙아웃 밤을 만들기 훨씬 전에 우리는 그걸 고심하고 우리도 만들어내놨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급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서둘러 만들어내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전략, 전술, 전쟁의 기술, 작전과 다 연계된 그런 소요에 의해서 무기가 나올 때에, 생산될 때, 사올 때에, 구입할 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작전 계획에 따라서, 전술에 따라, 작전에 따라 훈련했을 때에 그 무기가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나 ADD 블랙아웃 밤 이거 만들어냈다고 언제든지 가서 북한 핵심 시설, 군사 시설 타격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 EMP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이라도 블랙아웃 밤과 동시에, 정전 폭탄과 동시에 우리도 난뉴클리어 EMP, 핵을 못 갖는 국가로서 다른 고폭, 그러나 핵폭탄 이상의 능력을 가진 EMP 기술을 정말 하루빨리 최급 속도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리의 지휘체계, 군 핵심 시설, 지휘체계 본부, EMP 공격에, 북한 EMP 공격에, 전자기파에 의한 공격에서 방어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갖춰야 됩니다.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와서 이 ADD 노력한 것을 제가 아주 소위 말하는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혹은 군이 적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는 정신을 가졌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뉴클리어 EMP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난 뉴클리어 EMP를 10년 전에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정전 폭탄 블랙아웃 밤을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 터지면 북한에 있는 군사시설 지휘체계를 망가뜨려 떨릴 수 있다. 불꽃처럼 튀어올랐다가 내려오면서 소위 말하는 송전시설하고 들어붙어가지고 합선이 돼야만 이것이 제 역할을 합니다. 저는 EMP와 이 블랙아웃 밤을 비교하니까 마치 무슨 한쪽은 뭐 미사일 가지고 뭘 쏘는데 한쪽은 수류통과 뭐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잘 몰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북한이라든가 군 무기는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ADD가 이런 안건을 내고 국방부도 상당히 익사이팅해서 흥분해서 내는데도 야 이게 정말 유사시 북한의 군사시설을 지휘체계를 미사일 기지를 미사일 시스템을 우리가 박살낼 수 있구나. 마비시킬 수 있을 거구나. 확신이 안 됩니다. EMP도 약점이 있습니다. 안테나와 연결된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치명적인 상해를 줄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휴대용 무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피해가 아주 적습니다. 그럼 블랙아웃 밤은 어떻습니까? EMP 개발 안 한 대신에 NNEMP, 우리는 핵무기, 핵폭탄 EMP를 가질 수 없으니 비핵폭탄, 고폭의 다른 폭발 장치를 통한 EMP를 개발해서 실제로 북한의 EMP 능력 이상으로 능가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블랙아웃 밤 자체가 북한의 EMP를 넘어설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국방과학연구소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에서 정전폭탄, 소위 말하는 블랙아웃 밤을 개발했다고 아주 희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전기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탄소 섬유가 방출이 된답니다. 방출되면 이것이 송전선에 방출돼 가지고 막 흩어지면서 송전선에 걸리면은 그게 합선이 돼서 사실 정전이 된다는 원리인데, 국방부는 2017년 ADD 입장은 이미 개발은 다 돼 있는 거다. 국방부는 2017년 개발비를 국방계획에 5억 원을 태워놨다. 다른 기사를 보면 기재부에서 돈 안 주려고 했다가 다시 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제가 사실을 확인을 못하고 기사로만 읽은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산이 태워져서 2017년부터 개발을 하면은 2021년 4년 후에는 수백 대가 실제로 배치될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희소식인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니컬한 게 아닙니다. 이걸 봤을 때 저는 상당히 한편으로 국방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ADD도 노력한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새로운 군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북한이 EMP, 소위 말하면 Electromagnetic Pulse, 소위 말하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군의 지휘 통신체계나 통신장비나 통신체계나 여러가지 그 센시티브한 무기체계를 흐리게 주파수를 안테나에 접근되는 주파수를 제대로 안테나가 잡지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통신체계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EMP,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벌써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만 해도 10년이 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8년이 넘었습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우리도 EMP 대비 시설이 필요하다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EMP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을 폭발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감마선으로서 뭐 어떻게 다른 뭐 장치와 그걸 이온화시켜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기 전문가도 아니고 핵폭탄 전문가도 아니니까, 어쨌든 이온화시켜서 다른 물질로 만들어서 제대로 상대방의 통신체계, 예민한 지휘체계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핵폭탄, 이거 중요한 것은 폭발력이기 때문에 핵폭탄이 아닌, 핵이 아닌 다른 고강도의 폭발물로 폭발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감마선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MP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Nuclear EMP와 Non-Nuclear EMP입니다. 핵 EMP와 비핵 EMP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도록 안 돼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북한의 EMP가 나올 때에 NEMP, Nuclear EMP 얘기가 나올 때 우리 ADD나 국방부는 10년 전에 NNEMP, Non-Nuclear, 비핵 EMP를 개발하는 걸 착수를 했어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EMP 파워가 번개보다도 100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밀 유도탄보다도 30배가 넓은 지역까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핵폭탄 터뜨려서 이와 같은 EMP를 인명은 피해를 주지 않고 살상은 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전략 지휘체계, 통신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죠.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없는 나라이면 Non-Nuclear EMP를 개발했어야 됩니다. 10년 전부터. 지휘체계, 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기후에는 영향 안 받습니까? 합선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합선된 것이 아주 분산되고 그 힘이 미약해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치명적으로 EMP는요 지하에까지 파고듭니다. 그뿐 아닙니다. EMP는 전기 케이블도 통해 들어가고 환기통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근데 이 블랙아웃 밤이 환기통을 타고 들어가고 전기 케이블을 통해 들어갑니까? 송신시설에만 송전선에 걸려가지고 합선이 된다 하면, 송전선에 안 걸리면, 다시 말하면 북한처럼 전기를 우리처럼 풍족하게 공급을 못하는 체계에서 걔들이 훈련했을 건 뭡니까? 전기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안테나라는 체계의 어떤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얼마 동안 해왔겠습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대낮같이 밝은 데서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공군 훈련도 하고 군사 훈련도 했습니다. 북한의 소위 말하는 공군이 군사 항공기, 폭격기가 우리보다 숫자는 더 많지만 그 성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낡았습니다. 숫자로는 가지고 있는 보유 대수로는 우리 2배가 넘습니다만은 북한 공군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적정 수준의 훈련의 20%도 제대로 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전투기 자체가 너무 구소련에서 가져온 낡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주 가져왔을 때 5, 60년대 가져왔을 때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미국에서 가오는 F기종, F-15, F-16
F-15K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그 기와는 우리 성능이 훨씬 북한이 소련에서 가져온 미그 기와는 우리 성능이 더 월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정예의 공군 파일럿을 갖고 있습니다. 걔들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멋있게 스크램블 해서 출격해가지고 상대방을 폭격하는 훈련이 우리만큼 안 돼 있다고요. 그럼 걔들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공력을 통해서 우리 공력으로 날라와 공격하는 방법을 반드시 훈련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전쟁 개념, 우리의 전장 개념, 우리의 전쟁 기술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훈련을 기준으로 한 정상적인 송정 기술을 피해를, 데미지를 주면은 그쪽의 지휘체계, 통신체계가 마비가 돼버린다. 제 역할을 못한다. 과연 우리가 생각한 만큼 북한의 미사일 체계나 지휘 체계나 통신 체계에 혹은 핵심 군사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랙아웃 밤을 만들어낸 ADD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것이라도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만 북한의 전략 전술 무기를 보면은 그들이 핵으로 만든 EMP를 만들 때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었으면 난 뉴클리어 비핵 EMP를 블랙아웃 밤을 만들기 훨씬 전에 우리는 그걸 고심하고 우리도 만들어내놨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급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서둘러 만들어내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전략, 전술, 전쟁의 기술, 작전과 다 연계된 그런 소요에 의해서 무기가 나올 때에, 생산될 때, 사올 때에, 구입할 때, 그리고 그에 따라서